아버님, 시간 많으시니까 이런 거라도 해보세요. 그리고 간식비예요. 부담되실까봐요. 노인 일자리 안내문과 손자 간식값 봉투를 내미는 며느리. 68세 이철수 씨는 알았습니다. 쉬는 게 편안함이 아니라 사라지는 연습일 수도 있다는 걸요. 그 밤 먼지 쌓인 택시 앞에서 그는 조용히 시동을 겁니다. 꺼졌던 심장이 다시 뜁니다. 그는 또다시 도로로 나섭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은퇴 후 쓸모가 아닌 자리를 되찾은 아버지, 그리고 가족이 서로에게 남겨야 할 것은 돈이 아닌 시간임을 깨닫는 과정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철수는 눈을 뜹니다. 68년을 살아온 몸은 이미 시계보다 정확했고 30년 넘게 새벽 손님을 태우던 습관은 은퇴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를 어둠 속에서 깨웁니다. 거실로 나와 라디오를 켭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채우는데 그 소리는 오래된 친구처럼 반갑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창밖을 보는데 저 아래 아파트 주차장에 먼지 쌓인 택시가 보이고 한때는 저 핸들을 잡고 서울 구석구석을 누볐던 자신이 떠오릅니다. 할아버지, 7살 손자 유진이가 잠옷 차림으로 뛰어나옵니다. 이 시간에 일어날 아이는 아닌데 어젯밤 할아버지가 아침에 깨워주겠다고 약속했던 게 기억났나 봅니다. 학교 가기 전에 빵 먹을 거야. 그래, 우리 유진이 씻고 오렴. 유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는 건 이제 철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들 진우는 아침 7시면 출근하고 며느리 미경도 회사에 나가야 하니까요. 처음엔 손자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작은 손이 자기 손을 꼭 잡을 때마다 자신이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유치원 앞. 철수는 유진이의 가방 끈을 고쳐주며 말합니다. 오늘도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할아버지는 뭐해? 할아버지는 집에서 쉬고 있을게. 심심하겠다. 할아버지도 나랑 유치원 올래? 철수는 웃음을 터뜨립니다. 아이의 천진난만함이 가슴을 따뜻하게 만드는데 동시에 한쪽 구석이 허전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유진이가 교실로 뛰어들어가고 철수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옵니다. 빈 거실에 앉아 시계를 보는데 아직 오전 9시입니다. 점심까지는 3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예전엔 이 시간에 강남으로, 종로로 어디든 달렸는데요.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때로는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저씨 운전 참 편하네요라고 말해줬고 또 누군가는 다음에 또 태워주세요라며 명함을 받아갔습니다. 지금은 냉장고를 열어봅니다. 점심 준비를 해야 하는데 며칠 전 미경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아버님, 요즘 입맛이 없어요. 간 좀 줄여주세요. 그 말 이후로 요리하는 게 조심스러워졌고 뭘 해도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춥니다. 회의 중일 테니까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낼까 하다가 지웁니다. 바쁠 테니까요. 결국 철수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창밖으로 택시가 또 보입니다. 저 차는 아직 달릴 수 있는데 왜 자신은 멈춰 있는 걸까요? 은퇴가 자유를 준 건지 아니면 쓸모를 빼앗아간 건지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후 3시 유진이를 데리러 갑니다. 아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오는데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다시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그림 그렸어. 나중에 나 크면 택시 기사 할 거야. 그래, 할아버지랑? 응, 같이.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울립니다. 손자는 자신을 택시 기사 할아버지로 기억하고 있고, 그건 철수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생각합니다. 나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저 잠시 쉬고 있는 것뿐이지. 하지만 그 잠시가 언제까지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저녁 6시, 철수는 부엌에 섭니다. 도마 위에 두부가 놓여 있고 냄비에서는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택시를 몰며 제대로 된 저녁을 차려본 적이 없었는데 은퇴 후 요리는 철수에게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간은 이 정도면 되겠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맛을 봅니다. 딱 좋습니다. 예전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이 나는 것 같아서 철수는 흐뭇하게 웃습니다. 식탁을 차리는데 현관문이 열립니다. 다녀왔습니다. 며느리 미경의 목소리입니다.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데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한숨을 쉽니다. 철수는 인사를 건넵니다. 들어왔어? 저녁 다 됐다. 네. 미경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곧이어 아들 진우가 들어오고 유진이가 아빠에게 달려듭니다. 아빠, 오늘 선생님이 칭찬했어. 그래, 우리 아들 대단한데? 진우는 넥타이를 풀며 식탁으로 옵니다. 철수가 준비한 밥상을 보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아니다. 이것밖에 못하는데 뭐.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철수는 유진이 옆에 앉아서 반찬을 집어주는데 아이가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고 웃습니다. 할아버지 찌개 맛있어. 그래, 많이 먹어. 철수는 흐뭇한 표정으로 손자를 바라봅니다. 이런 순간이면 이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확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미경이 찌개를 한술 떠먹더니 눈살을 찌푸립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진우를 쳐다봅니다. 진우는 눈치를 주는데 미경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아버님, 응? 간이 좀 센 것 같아요. 순간 식탁의 공기가 멈춥니다. 철수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립니다. 미경은 애써 웃으며 말을 이어가는데 그 말투가 조심스럽습니다. 요즘 제가 입맛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다음엔 간 좀만 덜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 알았다. 철수는 짧게 대답하고 자기 그릇에 찌개를 뜹니다. 맛을 보는데 짜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당합니다.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그 맛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진우가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을 꺼냅니다. 아버지, 유진이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대요. 할아버지 그림. 그래. 응. 할아버지랑 택시 타는 거. 유진이가 신나서 말하는데 철수는 억지로 웃습니다. 그런데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떨립니다. 그릇을 씻으면서 자꾸만 아까 그 말이 귓가에 맴돕니다. 간이 좀 세요. 다음엔 간 좀만 덜 하세요. 철수는 싱크대 앞에 서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저녁을 먹고 있을 겁니다. 내가 30년 넘게 먹던 그 맛인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오는데 미경과 진우가 방에서 나직하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이 좀 말해줘요. 아버님 요리가 매번 짜다니까. 알았어. 내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릴게. 철수는 그 자리에 멈춰섭니다. 자기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눕는데 천장이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 철수는 중얼거립니다. 내가 짠 게 아니라 세상이 짠 건가. 그날 밤 철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자던 자리는 이미 오래전에 비었고 지금 남은 건 자신뿐입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손자를 돌보고 밥을 하고 청소를 하고 그런데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자신은 무엇일까요? 새벽 5시 철수는 또 눈을 뜹니다. 습관은 무섭습니다. 몸은 일어나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젯밤 식탁에 남아 있습니다. 부엌으로 나와 냉장고를 열어보는데 어제 끓인 찌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철수는 국자로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봅니다. 짜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맛있지도 않습니다. 목요일 아침 철수는 허리를 주무릅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쑤시는데 나이 탓인지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점점 힘듭니다. 그래도 유진이를 깨워야 하니까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들 진우입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죄송한데요. 전화기 너머로 복잡한 소음이 들립니다. 회사인가 봅니다. 이번 주말에도 유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미경이랑 둘이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철수는 달력을 봅니다. 토요일에 병원 예약이 있습니다. 허리 때문에 정형외과에 가려고 했는데 아들은 그걸 모릅니다. 아니, 말한 적이 없으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 아빠가 보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진짜 급한 일이라서요. 전화를 끊고 철수는 한숨을 쉽니다. 병원은 다음 주에 가면 되겠죠. 손자가 더 중요하니까요. 토요일 오전 10시 초인종이 울립니다. 유진이가 가방을 메고 서 있고 뒤에 미경이 서 있습니다. 아버님, 유진이 부탁드려요. 그래, 들어와. 미경은 유진이를 안으로 들여보내고 가방에서 뭔가를 꺼냅니다. 봉투입니다. 이거 유진이 간식비예요. 뭐? 요즘 물가가 비싸잖아요. 아이 간식 사주시는 것도 부담되실 것 같아서요. 미경은 웃으며 말하는데 그 웃음이 철수에게는 전혀 웃음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철수는 봉투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미경을 바라보는데 미경은 어색하게 봉투를 탁자 위에 놓습니다. 그럼 저녁에 데리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문이 닫힙니다. 철수는 탁자 위에 봉투를 내려다봅니다. 10,000원짜리 몇 장이 들어 있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간식비? 내가 손자 간식 못 사줄 것 같아서? 철수는 봉투를 집어들고 그대로 서랍에 밀어넣습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다. 유진이가 거실에서 블록을 가지고 놉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자. 그래, 할아버지가 간다. 철수는 억지로 웃으며 손자 옆에 앉는데 허리가 또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오후 3시 유진이와 함께 편의점에 갑니다. 할아버지, 나 이거 먹고 싶어. 유진이가 아이스크림을 가리킵니다. 철수는 망설임 없이 집어듭니다. 그래, 먹어.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내는데 서랍 속 봉투가 떠오릅니다.
순간 기분이 묘해집니다. 내 돈으로 사주는 건데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걸까? 저녁 6시 미경이 유진이를 데리러 옵니다. 유진아,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할아버지, 안녕. 그래, 잘 가. 미경이 유진이 손을 잡고 나가려는데 철수가 입을 엽니다. 미경 씨. 네. 간식비는 필요 없어요. 미경은 잠시 멈칫합니다. 아, 그래도 아버님이 부담되실까봐. 부담 안 돼요. 내 손주 간식 사주는 게 무슨 부담이에요. 목소리가 떨립니다. 철수 자신도 놀랄 만큼 목소리에 감정이 실립니다. 미경은 난처한 표정으로 유진이를 데리고 나갑니다. 문이 닫히고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애를 봐주고 밥을 해주고 이제는 돈까지 받아야 하나? 밤 10시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습니다. 머릿속으로 자꾸만 생각이 맴돕니다. 30년 넘게 택시를 몰며 번 돈으로 이 집 마련했습니다. 아들 대학 등록금도 댔고 결혼 자금도 보탰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자 간식비를 받으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가족으로 보는 건가 아니면 그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철수는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봉투가 보입니다. 서랍 속에 그대로 남아있는 10,000원짜리 몇 장. 철수는 중얼거립니다. 너희들, 나를 뭘로 보는 거냐? 그 말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대답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철수는 겨우 잠이 듭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그 봉투가 보이고 미경의 웃음이 들립니다. 물가가 비싸잖아요. 부담되실 것 같아서요. 그 말들이 칼처럼 가슴을 찌르는데 철수는 꿈속에서도 눈물을 흘립니다. 화요일 오후 하늘이 어둡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보며 우산을 챙깁니다. 오늘은 유진이를 데리러 가는 날인데 비가 올 것 같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아픕니다. 지난주 병원 예약을 미뤘더니 통증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유치원에 가야 합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 참. 우산을 펼치고 천천히 걷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느린데 허리 때문에 걸을 때마다 찌릿한 통증이 옵니다. 유치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비가 제법 쏟아지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유진이가 우산을 쓰고 뛰어나옵니다. 철수는 아이를 우산 안으로 끌어안는데 자신은 어깨가 다 젖습니다. 할아버지, 비 많이 맞았어. 괜찮아. 우리 유진이만 안 맞으면 돼. 손을 꼭 잡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횡단보도 앞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철수와 유진이 건너려는 순간 할아버지, 빨리. 유진이가 손을 잡아당깁니다. 철수는 서두르려다가 발이 미끄러집니다. 아! 그대로 넘어집니다. 등부터 바닥에 부딪히는데 허리에 강한 충격이 옵니다. 순간 숨이 막힙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유진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괜찮으세요? 아이고, 일어나실 수 있어요? 철수는 일어나려고 하는데 허리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쏟아집니다. 으윽, 할아버지, 으앙. 유진이가 우는 소리가 빗소리와 섞입니다. 병원 응급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허리 디스크가 심해지셨네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방치하셨어요? 바빠서요. 보호자 연락처 주세요.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철수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진우야, 아버지다. 아버지, 지금 회의 중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가 병원에 있다. 허리를 다쳐서. 아, 네. 지금은 안 되고요. 미경이한테 연락해 보세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깁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다봅니다. 화면에 통화 종료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미경 씨, 나 지금 병원인데. 아, 저도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중이에요. 유진이는 선생님이 좀 봐주신대요. 걱정 마세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허리를. 아버님, 죄송한데 제가 지금 정말 바빠서요. 저녁에 연락드릴게요. 또 끊깁니다. 철수는 천장을 바라봅니다. 하얀 형광등이 눈부십니다. 그 빛 아래서 철수는 혼자입니다.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보호자 오세요? 아니요. 혼자 계세요? 이번 수속은 누가 하시게요? 제가 할게요. 간호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갑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운 채 창밖을 봅니다. 비가 계속 내리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지나갑니다. 저들은 모두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집으로 가겠죠. 가족이 기다리는 곳으로. 나는? 내 가족은 어디 있는 걸까? 핸드폰을 다시 봅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서 화면을 켜고 끕니다. 하지만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유진이 데리러 가야 해서 병원은 내일 갈게요. 철수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밤 9시 간호사가 약을 가져옵니다.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괜찮습니다. 가족분들 바쁘신가 봐요. 네, 바쁘죠. 철수는 웃으려 하는데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간호사가 나가고 병실은 다시 조용해집니다. 옆 침대에는 다른 환자가 있는데 가족들이 와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제가 죽 사왔어요. 오늘 제가 밤새 있을게요, 아버지. 그 소리가 들립니다. 철수는 이불을 덮어쓰고 눈을 감습니다. 어둠 속에서 중얼거립니다. 내가 그토록 도와줬는데, 내가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이었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물이 흐르는데 닦지 않습니다. 그냥 흐르게 둡니다. 새벽 2시, 철수는 잠에서 깹니다. 허리가 아파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병실은 고요하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만 들립니다. 핸드폰을 봅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습니다. 철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데 철수는 눈을 감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사흘 후 철수는 퇴원합니다. 허리에 보조기를 차고 천천히 집으로 돌아오는데 현관문을 여는 것조차 힘듭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 미경이 문을 열어줍니다. 그제야 병원에 한 번 왔었는데 그때도 30분 만에 갔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할 수 있어요. 아버님, 죄송해요. 그때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철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는데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님 쉬세요. 제가 할게요. 미경은 부엌으로 가고 철수는 소파에 기댑니다. 텅 빈 거실이 이상하게 넓어 보입니다. 그때 거실 구석에 뭔가 보입니다. 종이 한 장. 철수는 천천히 일어나 다가갑니다. 유진이가 그린 그림입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택시 그림. 운전석에는 할아버지, 뒷좌석에는 유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할아버지랑 택시 타는 그림. 그림 아래에 유진이가 쓴 글씨가 보입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빨리 나으세요. 철수는 그림을 들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며칠간 쌓였던 서운함과 외로움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직은 괜찮아. 손자는 내 편이지. 철수는 그림을 가슴에 안고 천천히 웃습니다. 저녁을 먹고 미경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철수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침대에 누워 그림을 다시 봅니다. 유진이의 서툰 글씨가 따뜻합니다. 아직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구나. 아직 늦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으려는데 초인종이 울립니다. 택배요. 미경이 문을 열고 택배를 받습니다. 철수 앞으로 온 우편물도 함께 들어옵니다. 아버님, 우편 왔어요. 철수는 일어나 우편물을 받습니다. 청구서 몇 장과 함께 쪽지 하나가 있습니다. 노란색 메모지. 며느리 미경의 글씨입니다. 아버님, 시간 많으시니까 이런 일자리라도 해보세요. 그 아래에 노인 일자리 센터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주 3회, 이 시간 시급 1만 원. 환경미화, 주차관리, 급식 보조. 철수는 쪽지를 들고 멈춰 섭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런 거라도. 시간 많으시니까.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돕니다. 아까 유진이의 그림을 보며 느꼈던 따뜻함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철수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집니다.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입니다.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손자 돌봐주고 밥 해주고 청소해주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돈이라도 벌어오라는 건가. 허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허리보다 마음이 더 아픕니다. 밤 철수는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택시가 보입니다. 먼지가 쌓인 채 그대로 서 있는데 저 차도 자신처럼 버려진 것 같습니다. 나는 뭐지?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뭐지? 손자의 그림은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그림마저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새벽 3시 철수는 거실로 나옵니다. 쓰레기통에서 구겨진 쪽지를 꺼냅니다. 다시 펼쳐서 읽어보는데 글씨가 흐릿하게 보입니다. 이런 거라도. 그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찌릅니다. 철수는 쪽지를 다시 구기고 소파에 앉습니다. 라디오를 켭니다. 새벽 방송이 흘러나오는데 진행자가 말합니다. 오늘은 어느 청취자의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은퇴 후 가족과의 관계가 어려워졌다는 60대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철수는 라디오를 끕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으니까요. 창밖을 보는데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철수에게 오늘은 어제와 다를 게 없습니다. 그저 견디는 하루, 버티는 하루.
철수는 택시를 다시 바라봅니다. 저 차를 다시 몰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희미하게 떠오르는데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변해야 한다는 것. 철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갑니다. 아침 햇살이 택시 위를 비춥니다. 그 빛이 눈부십니다. 일주일 후 철수는 주차장으로 내려갑니다. 허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걸을 수는 있습니다. 보조기를 풀고 천천히 택시 앞에 섭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3년 동안 방치된 차, 은퇴와 함께 멈춰버린 시간. 철수는 천을 가져와 차를 닦기 시작합니다. 보닛을 닦고 유리창을 닦고 휠까지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땀이 흐릅니다. 허리가 욱신거리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1시간 후 택시가 깨끗해집니다. 철수는 운전석 문을 엽니다. 오래된 가죽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가 익숙하고 그립습니다. 핸들을 잡습니다. 30년 넘게 잡았던 이 핸들. 손에 착 달라붙습니다. 시동을 겁니다. 부르릉. 엔진 소리가 심장을 두드립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퍼집니다. 그래. 나 아직 끝나지 않았어. 철수는 기어를 넣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도로 위 자동차들이 달리고 사람들이 걷고 세상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철수도 그 속으로 들어갑니다. 첫 손님은 시청 앞에서 탑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입니다. 강남역으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차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철수는 오랜만에 운전하는 거라 조심스럽습니다. 아저씨, 운전 참 편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생각나요. 아버지도 택시 기사셨거든요. 철수는 백미러로 손님을 봅니다. 여성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아버지는 평생 택시를 모셨어요. 은퇴하신 후에도 가만히 계시질 못하시더라고요.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제가 말렸어요. 이제 쉬시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쉬는 게 더 힘들다고. 철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줍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아버지한테는 운전이 쉬는 게 아니라 사는 거였던 거죠. 그분은 지금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침묵이 흐릅니다. 여성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요. 가족은 빚이 아니라 시간이다라고. 빚이 아니라 시간? 네. 서로에게 빚진 것처럼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었대요. 그 말이 철수의 가슴을 울립니다. 강남역에 도착하고 여성이 내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차가 떠나고 철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섭니다. 가족은 빚이 아니라 시간. 그 말이 계속 맴돕니다. 그날 철수는 6명의 손님을 더 태웁니다. 어떤 손님은 바빠서 말이 없었고 어떤 손님은 전화 통화로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괜찮습니다. 자신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것, 멈춰 있지 않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녁 7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면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나를 위해 일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거실에 들어서는데 아들 진우와 며느리 미경이 식탁에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 갔다 오세요? 택시 좀 몰았다. 예, 택시요? 진우는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봅니다. 미경도 당황한 기색입니다. 아버님, 허리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운전하는 게 오히려 편해요. 철수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샤워를 하고 나오는데 온몸이 개운합니다. 거울을 봅니다. 68세 노인이 아니라 현역 택시 기사의 얼굴이 보입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는데 오늘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게 내 자리구나. 핸들을 잡고 있을 때 나는 나답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들 진우입니다. 아버지, 내일 시간 되세요? 저희가 할 얘기가 있어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철수는 천장을 봅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요? 또 택시 그만두라고 할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철수는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구하지 않을 겁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자신이 운전합니다.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입니다. 별이 빛나고 바람이 불고 세상은 계속 움직입니다. 철수도 그 안에서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웃음과 함께. 그날 밤 철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듭니다. 꿈속에서 자신은 도로를 달리고 있고 핸들을 잡은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다음 날 저녁 철수는 택시 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향합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는데 아들 진우가 서 있습니다. 택시 앞을 막아섭니다. 아버지, 왜 여기 서 있냐? 진우는 차 문을 열고 조수석에 탑니다. 철수는 시동을 끄고 아들을 봅니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죄송해요. 진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제가 너무했어요.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제가 바로 달려갔어야 했는데, 아버지가 힘드실 때 제가 옆에 있었어야 했는데, 철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냥 핸들을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택시 모시는 거 보고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저희한테 의지하려고 하신 게 아니었다는 걸. 그냥 가족으로 함께 있고 싶으셨던 건데 저희가 아버지를 짐처럼 대했던 거죠. 진우는 눈물을 닦습니다. 미경이도 반성하고 있어요. 간식비 드리고 일자리 안내문 드리고 그게 얼마나 무례한 일인지 이제야 알았어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봅니다. 진우야, 네 아버지. 아버지는 이제 일 그만두지 않을 거다. 진우는 놀란 표로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건 돈 때문이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거다. 누굴 원망하지도 않고 누구한테 부려먹히지도 않을 거야. 철수의 목소리에 힘이 실립니다. 30년 넘게 이 핸들을 잡았어. 은퇴했다고 해서 내가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야. 나는 아직 달릴 수 있어. 그리고 그게 나를 살아있게 만들어. 진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저희도 아버지를 제대로 모실게요. 가족으로. 가족이면 빚이 아니야. 시간이지. 네. 어제 손님한테 들었다. 가족은 서로에게 빚진 게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래. 진우는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됐다. 들어가자.
집으로 들어서는데 식탁에 저녁이 차려져 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 앞치마를 두르고 서 있고 유진이가 달려옵니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유진이. 미경은 철수 앞으로 다가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괜찮지 않아요. 제가 너무 무례했어요. 아버님이 해주시는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미경은 울먹입니다. 간식비 드리고, 일자리 안내문 드리고, 제가 정말 철없었어요. 아버님은 저희를 도와주신 건데, 저는 아버님을 식모처럼 대했어요. 철수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미경 씨도 힘들었잖아요. 회사 다니면서 애 키우고 살림하고. 나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아버님한테 상처 드릴 이유는 안 돼요. 식탁에 둘러앉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나물 반찬. 정성스럽게 차려진 상입니다. 철수는 찌개를 한술 떠먹습니다. 간이 딱 좋네요. 미경이 놀라서 물어봅니다. 정말요? 안 짜요? 아니, 딱 좋아요. 사실 조금 싱겁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함께 먹는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는 이 순간, 그게 중요합니다. 유진이가 할아버지 옆에 바짝 붙어 앉습니다. 할아버지, 택시 언제 태워줘? 할아버지가 주말에 태워줄게. 진짜? 약속? 진우가 밥을 먹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주말에는 저희도 같이 나들이 가요. 아버지 택시 타고. 그래도 되겠냐? 네. 오랜만에 가족끼리 시간 보내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미경이 다가옵니다. 아버님, 제가 할게요. 아니, 내가 할게. 같이 해요. 둘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합니다. 물소리가 조용히 흐르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옵니다. 아버님, 응. 앞으로는 제가 잘할게요. 진짜로. 미경 씨도 힘들면 말해요. 혼자 다 짊어지지 말고. 네. 그날 밤 철수는 방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오늘따라 천장이 따뜻해 보입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진우에게서 온 문자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철수는 문자를 읽고 또 읽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닙니다. 기쁨입니다. 거실로 나가 냉장고를 엽니다. 오늘 저녁에 먹었던 찌개가 남아 있습니다. 한 숟가락 떠먹습니다. 그래, 이 맛이지. 밥맛이 돌아왔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따뜻한 밥맛, 가족과 함께 먹는 밥의 맛. 철수는 미소 지으며 냉장고를 닫습니다. 내일도 해가 뜨고 자신은 또 택시를 몰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가족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이제는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철수는 택시를 깨끗이 닦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나들이 가는 날입니다. 유진이가 제일 먼저 뛰어나옵니다. 할아버지, 빨리 가자. 그래, 할아버지가 문 열어줄게. 진우와 미경도 나옵니다. 가방에는 도시락과 간식이 가득합니다. 아버지, 어디로 갈까요? 한강 어때? 유진이 자전거 타고 싶어 하던데. 좋아요. 택시는 천천히 출발합니다.
뒷좌석에서 유진이가 노래를 부르고 미경이 웃습니다. 진우는 창밖을 보다가 말합니다. 아버지, 운전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편하시겠어요. 그래, 아빠는 이게 제일 좋아. 한강공원에 도착합니다. 가족은 돗자리를 펴고 앉아서 도시락을 먹습니다. 유진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기대고 미경이 김밥을 싸줍니다. 아버님 드세요. 고맙다. 진우가 맥주를 따릅니다. 아버지, 한잔 하시겠어요? 오랜만이네. 잔을 부딪힙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강물이 반짝입니다. 철수는 가족을 바라봅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건 없다는 걸 철수는 압니다. 다만 이 시간을,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철수는 혼자 택시에 앉습니다. 엔진은 끄고 핸들만 잡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켭니다. 저녁 방송이 흘러나오는데 진행자가 말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은퇴 후 택시를 다시 시작한 60대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철수는 귀를 기울입니다. 이 아버지는 말합니다. 가족은 빚이 아니라 시간이라고.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냥 함께하는 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이죠. 철수는 미소 짓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상실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버지처럼 자신의 길을 다시 찾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길은 어디에 있나요? 라디오 소리가 잠잠해집니다. 철수는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창문마다 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저녁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 안에는 웃음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갈등도 있고 화해도 있을 겁니다. 모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을 꺼내 손자가 그린 그림 사진을 봅니다. 할아버지랑 택시 타는 그림. 그 그림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밤 10시 철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택시를 몹니다. 손님 한 명이 탑니다. 30대 남성입니다. 여의도로 가주세요. 네. 차는 조용히 달립니다. 남성이 말을 겁니다. 아저씨, 운전 오래 하셨어요? 30년 넘게 했지. 대단하시네요. 저도 우리 아버지 생각나요. 아버님도 택시 기사셨어요? 아니요. 회사원이셨는데 정년 퇴직하시고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할 일이 없다고. 철수는 백미러로 남성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거 하시라고.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은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하세요. 책 좋아하시거든요. 요즘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여의도에 도착합니다. 남성이 내리면서 말합니다. 아저씨도 계속 건강하게 일하세요. 일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고맙습니다. 차가 떠나고 철수는 잠시 그 자리에 섭니다. 일한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 그 말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천천히 운전합니다. 거리에 불빛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걷고 세상은 계속 움직입니다. 철수도 그 안에 있습니다. 멈춰 있지 않고 달리고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가는데 유진이가 자고 있습니다. 철수는 손자의 이마에 손을 얹습니다. 할아버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단다. 너도 커서 힘들 때 포기하지 마라.
유진이는 자면서도 미소 짓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눕습니다. 천장을 보는데 오늘따라 천장이 높아 보입니다. 인생이란 건 결국 내 마음의 운전대를 내가 다시 잡는 거구나. 누가 대신 운전해 줄 수 없어. 내가 해야 해. 눈을 감습니다. 꿈속에서 철수는 또 도로를 달립니다. 손님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십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합니다. 다음 손님을 위해, 다음 길을 위해. 가족은 빚이 아니라 서로의 시간을 나누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달려가는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철수, 68세. 오늘도 핸들을 잡고 달립니다. 그의 눈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의 불빛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화면, 택시가 밤거리를 달리는 모습. 뒷좌석에는 손자 유진이가 앉아 있고 철수는 웃으며 운전합니다. 할아버지, 어디가? 어디든 유진이가 가고 싶은 곳으로. 택시는 불빛 속으로 사라집니다. 오늘 이철수, 68세는 결심했습니다. 남이 정한 멈춤 대신 내가 잡은 운전대로 간다고요. 식탁 위에 사과 한마디가 상처를 지웠고 손자의 그림 한 장이 내일을 밝혔습니다. 가족은 빚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미안함과 계산이 아니라 함께한 순간이 우리를 살립니다. 혹시 당신도 멈춰선 채 스스로를 지우고 계셨다면 오늘 엔진을 다시 켜보시겠습니까? 당신의 방식으로 달리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출발 시각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